안녕하세요. 컬러 컨설턴트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색을 이용해서 나의 면접 이미지를 보다 보기 좋고 기업이 원하는 인지상에 맞게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색채의 시간 그 마지막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나의 외적인 색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을 잘 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은 나만의 성과 색을 면접 복장이 없는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다소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쇼핑이 재미있는 분들도 계시고 쇼핑이 재미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쇼핑이 재미가 없는 분들은요, 본인이 물건을 고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기가 선택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도권, 이미지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색깔을 왜 선택했는지, 이 아이템을 왜 이 아이템을 걸쳤는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바탕이 된다면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 자신감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내면의 아우라로 보여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에게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물체들은요, 색과 명과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색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색뿐만 아니라 명과 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퍼스널 컬러뿐만 아니라 이 색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떤 선을 가지고 있나,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감과 조화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를 적절히 녹여내서 나의 전반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 면접 복장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면접 본 신입 구직자 2016년이네요. 44.8%가 자율 면접복으로 면접에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삼성, 하나케미칼, SK텔레콤 등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야 보다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율 면접 복장으로 트렌드를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정형화돼 있고 클래식한 색과 면접 복장으로는 지원하는 지원자의 인성과 개성에 대해서 보다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이 말인즉슨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 선에서 보다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율 면접 복장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세요. 그럼 내 개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찢어진 청바지에 화려한 프린팅 셔츠를 입는 건가? 아니죠. 여기서 자율 면접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과 오피스 룩을 뜻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오피스 룩의 경우 원피스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원피스를 입을 때 무채색을 입더라도 자켓은 기업의 색을 나타내는 색이 전반적으로 연하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이때 자켓을 선택할 때는 내 몸의 장점과 단점을 선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허리선이 너무 잘록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또 천 자체가 도톰하고 단단하게 떨어져서 그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전반적인 몸의 라인을 잡아주는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치마나 원피스를 입을 때는요, 내가 참여하는 면접이 대면 면접인지
아니면 PT 면접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대면 면접의 경우 앉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치마가 말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피스나 치마를 선택하실 때는 여성분들은 이 말려 올라가는 길이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의 비즈니스 룩은요, 역시 오피스 캐주얼이겠죠? 남성분들의 오피스 캐주얼은 상하와 하의가 서로 다른 콤비룩을 주로 추천드립니다. 이 콤비룩의 경우 색의 리듬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이때 이너를 입으실 때는 드레스 셔츠보다는 면 셔츠가 보다 적절할 것 같네요. 드레스 셔츠보다 면 셔츠가 소재감이 주는 활기차고 젊으면서 보다 창의적인 기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우터를 선택하실 때는요, 네이비나 짙은 그레이, 무채색 계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검은색의 경우 자칫하면 색의 무게감에 짓눌려 보일 수도 있고요. 정장에서도 검은색은 장례식 때 입고 가는 예복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답답하면서도 무거운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가벼운 느낌의 무채색 라인 중에서 색을 산뜻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때 바지를 입으실 때는요, 자칫하면 일자 바지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복숭아뼈를 컷으로 해서 하는 시프 바지가 보다 산뜻하면서도 젊은 에너지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비즈니스 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색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성과 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적절히 녹여내어 나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루엣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실루엣은 나의 몸을 이루는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 전체의 라인이 이어지는 모양이 실루엣이고요. 여기서 비율은 체형의 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분과의 수치 비교인데 몸을 일자로 봤을 때는 보통 허리를 비율의 기준으로 듭니다. 그리고 핏은요, 의상 착용 시 내 체형에 잘 맞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면접에서 보는 의상의 핏은 내 몸에 너무 잘 붙는 것보다는 살짝 보수적인 게 좋겠죠? 그래서 색을 내 몸에 잘 적용한다는 것은 내 몸의 성과 면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붙는 옷을 입으시고요. 내 방에 평면 거울이 있다면 가급적 각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서 한번 내 몸을 찬찬히 바라봐 주세요.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갔나요? 내 팔과 다리는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어디가 좀 더 나오고 어디가 들어갔는지 성과 면과 색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비율을요, 몸의 형태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 I, O, A, X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V형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에게 이상적으로 통용되는 체형입니다. 딱 벌어진 어깨는 남성미를 보다 어필하고 강인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V형 같은 경우에는 허리나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얇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I형입니다. I형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전반적으로 일자이신 분들이 많고 날씬하고 마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같은 특징은 팔과 다리 역시 일자로 곧은 분들이 많고 살이 찔 때도 몸에 전반적으로 같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배의 지방이 발달한 O형인데요. 귀엽게 얘기하면 아기 체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O형입니다. O형인 분들은요, 드러나는 목선과 팔목과 목선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늘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다음 체형은 A형입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날씬하고 얇은 상체를 가졌지만 골반이 넓고 하체 부분에 살이 붙기 쉬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글래머라고 부르는 X자형입니다.
모래시계형이라고 불리는 이 체형은 서구적인 느낌을 주고요. 또 여성분들에게는 이상적인 체형이죠. 엉덩이와 가슴이 발달하고 허리가 잘록한 것이 특징이며 상하가 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잡혀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운가요? 체형을 보완하는 방법은요. 남성분들은 되도록 V자가 되도록 나의 몸을 설정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X자가 되도록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면접 복장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팁을 알려드려 볼게요. V자형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어깨가 발달해서 남성미를 부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너무 각져 보이는 인상이 여성성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사진처럼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으신다면 중앙으로 해서 장식이 들어가거나 컬러로 해서 몸을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블라우스를 선택할 때도 둥근 네크라인보다는 V넥을 선택하셔서 시선을 중앙으로 끌어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너는 밝게 입으시고요. 아우터는 어둡게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하체를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밝은 색의 컬러를 입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크 무늬를 입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체크 무늬의 경우는요.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하체에 적용했을 때 빈약한 하체를 보완할 수가 있고 또 시선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I형인데요. I형 같은 경우에서는 날씬하고 마른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체형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I형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날씬한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빈약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이 I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 또한 상대적으로 볼에 살이 없어서 빈약하고 또 피곤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I형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소 힘이 없고 말라 보이는 몸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레이어드링해서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너를 입으시고 위에 남성분들은 베스트나 니트를 입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니트 같은 경우에는 견직물 자체가 굵게 짜임이 있기 때문에 빈약해 보이는 어깨선이나 팔을 보다 보기 좋게 보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은 밝게 입어서 팽창되는 느낌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얼굴형에 대해서 말쓱해 보여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U 라인으로 파인 블라우스를 선택하시면 둥근 느낌이 말라 보이는 얼굴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 보이는 얼굴형이나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라우스 목깃에 지나치게 장식이 가미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힘이 더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의하는 게 좋겠네요. 하체도 밝게 입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으실 때 A라인으로 넓게 퍼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기 체형이라고 말씀드렸던 O형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선과 쇄골 그리고 팔목선이 얇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목, 발목이 상대적으로 얇죠? 그래서 내 몸의 얇은 부분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액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7부 블라우스를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남성분들은 되도록 발목이 드러나도록 바지를 입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또 여성분들 치마를 입으실 때는 밑단을 주의해 주세요. 밑단이 지나치게 모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살이 지나치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릎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딱 무릎 밑단으로 떨어지는 치마선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에 이너는 최대한 밝게 입어주시고요. 아우터는 어두운 색을 입어서 색의 분할 효과를 주세요. 이 O형분들은 지나치게 살집이 많아 보이는 몸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재를 벙벙하게 입으면 오히려 더 지나치게 커 보일 수도 있고요. 색을 전반적으로 이너, 아우터, 하의 알 거 없이 검은색이나 무채색으로 통일시켜 보이면 오히려 생의 통일감을 줘버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은 현존하는 모든 색 중에 가장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색이기도 해요. 특히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남성분들의 경우 줄무늬 셔츠에 베스트를 입어서 나온 뱃살을 가려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은 A형입니다. 이 A형 같은 경우에서는 하체 비만이 고민이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상대적으로 날씬하고 선이 예쁜 허리와 상체가 자랑인데요. 이 부분을 잘 살려야겠죠? 상대적으로 밝은 상의로 하체에 눈이 가지 않게 시선을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블라우스를 선택할 때도 좀 더 러플이 달려 있거나 디자인감이 있는 블라우스나 셔츠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걸치는 아우터는 특히 어깨가 정형화돼 있고 좀 더 각이 잡혀 있는 아우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어깨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예쁜 허리선이 잘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 자켓이 끊어지는 선도 주의해 주세요. 지나치게 자켓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시선이 하체에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나의 감추고 싶은 단점인 하체로 시선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지와 신발의 색을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모래시계형인 X자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이것이 글래머라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X자라는 것은 가슴과 엉덩이에 살이 붙기 쉽기 때문에 나머지 팔의 둔부라든지 허벅지나 엉덩이에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X자 같은 경우는요. 특히 선과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몸보다 더 통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통통해 보일 수 있는 소재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체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략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또 내 몸이 지나치게 감기는 부드러운 소재라면 또 몸의 라인을 지나치게 잘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것은 다소 보수적인 직장에서는 맞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또 무채색으로 축소 및 분할 효과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허리선은 살리되 단단하고 힘있는 소재로 상체의 허리선은 살리면서 전반적인 균형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니트와 같이 견직물이 두꺼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니트와 같이 두꺼운 견직물을 팔이나 둔부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입게 되면 좀 더 비대해 보이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디건 등이나 니트 등을 위에 아우터로 입으신다면 가급적 색이 어두운 것으로 입으시거나 되도록 그러한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천 자체나 소재 자체가 단단하고 힘이 있어 라인을 만들고 똑 떨어지는 소재를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지난 1, 2강 동안 색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선과 면 그리고 소재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것은 색을 잘 쓴다는 것은 단지 색 하나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어떤 소재에 쓰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지적인 느낌을 주는 네이비의 넥타이라도 이것이 실크로 만들어져 있는지 니트나 모직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옷에 들어가게 되는 전반적인 느낌과 주는 이미지가 달라지겠죠?
그렇듯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팽창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날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얼굴에 붉은기나 혹은 울긋불긋한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매트한 소재로 앞에 이너를 입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빛 반사를 일으키는 화려한 소재를 입게 되면 그 자체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내 얼굴의 잡티나 트러블 등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색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소재와 명과 선, 전반적인 이미지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좀 더 업무에 적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옷을 코디할 때는 균형감과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강하게 쓰게 된다면 여기서 색은 되도록 채도를 다운시켜주고 무채색 라인으로 쓰면서 색의 대비가 커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컬러로 포인트를 주게 된다면 디자인이 단순해지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색의 포인트를 주게 된다면 남성분들은 기업의 색을 상징하는 넥타이나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잘 맞는 넥타이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멋을 부릴 수 있다면 행거치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켓이나 스카프 등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기업의 아이덴티티의 합치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루엣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실루엣 말고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키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 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굽은요, 면접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굽의 높이가 한정적인데요. 이 키는 나의 등심비를 어떻게 속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모델들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물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구등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등신이라는 것은 내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몸을 나누는 비율인데요. 키가 작은 것은 이 등심비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등심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심비는 어떻게 통일시키고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3가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감으로 등심비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들은 상의와 하의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몸을 등분으로 나누게 되죠. 여기서 색채의 채도나 명도의 대비가 커지게 돼버리면 더 등분이 나누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원피스 그리고 색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원피스를 입는 것이 방법인데 이때 자켓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켓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하체로 시선이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자켓의 경우 엉덩이를 살짝 덮거나 아니면 가슴선 밑에서 살짝 끝나는 볼레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볼레로의 경우 시선을 위로 끌어주기 때문에 다리를 좀 더 길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신발을 신을 때는 바지색과 맞춰서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2번째 팁은요, 시선을 위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시선을 최대한 위로 올리는 것은 내가 상정해야 될 나의 포인트를 이 상체 중에서도 얼굴 쪽으로 끊어내는 건데요. 여기서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의와 하의는 최대한 통일감이 입되 내 얼굴을 보여주는 블라우스 존, 셔츠 존은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추고요. 또 남성분들은 조금 더 색감이 있는 넥타이나 행거치프 등으로 시선을 앗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더 개성이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넥타이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죠. 또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안경테를 쓰는 것도 방법이고, 여성분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는요, 하나의 팁이 있어요. 내 몸을 등분을 하시고요. 얼굴을 하나의 면으로 보았을 때 이 면의 동일성상에서 액세서리는 2개 이상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걸이를 하게 되면 목걸이는 빼는 것이 좋고, 목걸이를 하게 되면 귀걸이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짙은 안경테와 진한 넥타이를 동시에 하게 된다면 왠지 소란스럽고 지나치게 멋을 부린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 팁은요, 허리선을 최대한 높게 잡자입니다. 사람은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이는 만큼만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허리선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나의 다리를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게 하고 등신비상으로 봤을 때 하체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자켓이나 원피스 위에 얇은 벨트로 나의 본 허리선보다 조금 더 높게 허리선을 설정해 주세요. 나의 실제 허리선이 좀 더 아래에 있다고 해도 보여지는 선이 좀 더 위쪽에 있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의 허리선은 그곳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이웨이스트 선의 바지를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남성분들의 경우 신발을 신을 때 바지 색과 신발의 색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신발의 컬러가 화려하게 되면요, 시선이 아래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비율로 봤을 때 디자인이 튀지 않는 선에서 조화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색에서 통일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성분의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킨톤의 힐을 신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의 직무라면 발등이 깊이 패인 힐을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과 면을 통해서 어떻게 옷을 고를지, 체형별로, 실루엣별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신장까지 다양한 팁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옷들은 어디서 사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면접 복장을 구매해야 될까요? 설문 결과 면접 복장을 구매한 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이 처음 구매했던 복장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복장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 면접이 통보된 지 얼마 안 된 시간 동안 정보를 준비하랴, 면접을 준비하랴, 그 급한 시간 동안 급히 준비를 하다 보니 다소 객관성이 떨어져서 점원이 추천한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급히 준비한 점원이 추천한 제품은요, 물론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장 입장에서는 판매 푸시를 받거나 혹은 유행성을 타는 신제품을 권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행성을 타는 제품 경우에는 당시에는 괜찮지만 2, 3년이 지나면 2번, 3번 입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많고 또 면접관이 보기에는 멋을 부린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불만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다면 옷은 언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접 복장은 내 몸에 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을 준비하는 대학생 친구들이라면 아직 정장이나 면접 복장이 어색한 친구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 괴리감을 줄여주기 위해선 한 달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접 일자 기준으로 말이죠. 최대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면접 복장과 나의 이미지가 최대한 합치되도록 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선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금전적인 가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간절기와 같이 2월 상품이나 계절 상품이 저렴하게 나오는 시즌을 이용해서 면접 복장을 구매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5가지 장소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이 있겠죠?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는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 가격 비교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옷을 살 때는요, 반드시 나의 전반적인 사이즈를 정확히 실측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팔다리와 품의 사이즈를 정확히 실측을 하시고 사이즈가 기재된 옷과 비교를 해보시고 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옷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색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인터넷 화면으로 나오는 옷은요, 그것을 촬영하는 카메라나 보여주는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내가 실제 제품을 받았을 때 그 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신제품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또 AS라든지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특히 내가 패션과 디자인, 광고와 같이 나의 개성과 센스를 좀 더 보여줘야 되는 직무라면 좀 더 유행성이 타거나 멋을 부린 듯한 옷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소 보수적인 직무의 기업이라면 너무 멋을 부린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아울렛입니다. 아울렛의 경우에는요, 저렴한 상품, 브랜드 상품들을 AS라든지 품질 등을 보장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우터라든지 기본 정장은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시고 이너는 본인의 컬러에 맞거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라고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울렛의 경우에는 교통이 외진 곳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복입니다. 이 맞춤복에 대해서 다소 어렵게 혹은 가격이 비싸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시장이 좀 더 개방이 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맞춤복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내 체형이 특이하다든지 나한테 꼭 맞는 퍼스널 컬러의 이너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기성복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맞춤복을 장만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떤 면접준비생은요, 자기의 팔에 맞춤복을 준비를 하면서 이 팔목깃에 기업의 이름을 레터링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어필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옷에 나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은 스파 브랜드입니다. 이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자라나 갭, 유니클로 등 유통과 제조를 한 번에 하는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파 브랜드들이 좋은 점은 다양한 색과 선의 옷들을 독립된 피팅룸에서 여러 벌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의 성과 명과 색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방해를 받지 않고 보다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옷을 사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어디서 옷을 사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게 옷을 고르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 복장 실패율을 줄이는 팁입니다. 먼저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앞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옆태와 뒤태 전반적으로 내 몸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앉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치마를 입으신다면 말려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을 넣으셔야 되고요. 서 있을 때는 맞았던 품이 앉거나 움직였을 때 불편하게 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은 채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하의가, 특히 치마는 걸었을 때 말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움직였을 때 뭉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에 불편한 옷은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선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성복은요, 최대 공약수를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내 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상적인 비율과 핏은요, 나의 팔목과 발목이 똑 떨어지는 선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치게 팔목이 길거나 바짓단이 길어 보이면 키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은 보기 좋은 등심비를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깨는 딱 맞게 나의 허리품은 맞추고 팔목선과 발목선을 비율적으로 맞추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복장을 고르는 팁이 되겠습니다. 옷을 어떻게 고를지 어디 가서 구매해야 될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면접 복장을 구매하는 건 역시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소개할까 해요. 열린옷장이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더 이상 이러한 면접복, 정장을 입지 않는 기증자들에게 옷들을 기부받아 그것을 세탁하고 수선을 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프로젝트라고 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강에 걸쳐서요. 색을 쓰는 방법과 색의 의미와 이 색을 전반적으로 쓰는 것에는 선과 면, 전반적인 형태와 균형, 안정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이제껏 내가 공부해왔던 과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스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쌓아온 열정과 경험이 여러분이 스펙이 되어왔듯이 나에게 잘 맞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녹여내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합치점을 만들어내려면 나에 대한 연구는 물론 기업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은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다. 그리고 미술계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도 이야기했습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잘 세워진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하게 세워진 색채 계획은 나의 이미지를 보다 좋아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내면의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연구하고 좀 더 알아보는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막연한가요?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겨울옷과 봄옷을 정리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봄옷과 겨울옷들을 꺼내어서 내 얼굴에 최대한 대어보세요. 어떠한 색들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성분들은 화장대를 열어서 색들을 분류해보고 내 피부에 발라보고 색들이 주는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지켜보세요. 내가 쓰는 색들이 한정되어 있다면 취업 컬러 스터디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있는 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로의 색을 공유해서 함께 색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시내에 나가보세요. 여러 가지 옷들을 대어보고 발라보면서 세상에 마케팅되어 있는 색들은 어떻게 보기 좋게 진열이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배색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또 TV 속에 아름다운 연예인과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한 이미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세요. 세상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것들은 왜 그러한 가치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를 한번 시각을 전략적으로 바꿔서 찬찬히 바라봐 주세요. 이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그냥 소비되었던 활동들이 경험이 되고 이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균형점과 기준점이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새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화려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지난 3강에 걸쳐서 나의 색을 찾는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컬러풀하길 바라면서 컬러 컨설턴트 박재인이었습니다.